자, 여러분, 여행을 많이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근데 계획을 해도 보통 국내 쪽으로 계획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해외 쪽은 상상 불가가 됐죠. 자, 미국에서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여행에 대한 규제가 이어질 경우, 장기간 될 경우 비상이다라고 하면서 이러한 여행 규제 연말까지 계속되면 200조 원의 피해가 있을 것이다 라고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여행협회에서 너무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바이든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냈다라고 하는데 서한까지 보낼 정도면 지금 매우 위기구나, 매우 지금 심각한 상황이구나 라고 느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은정보위원님, 네. 그렇겠죠. 그 배경적 이유를 한번 짚어볼까요? 네, 그럴까요? 네. 사실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19가 창궐 하면서 우리 생활에 여러 가지 변화를 많이 가져왔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비대면 쪽은 비약적인 더 발전을 많이 가져왔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이제 그 대면, 컨택트 관련 종목들은 좀 많이 힘든 그런 세월을 보냈습니다. 자,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가장 직격탄을 맞은 게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여행이라든가 호텔, 카지노 이런 것들이 좀 되겠죠. 물론 항공도 있고요. 이제 이런 것들이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특히 여행업종 같은 건 진짜 생존의 몸부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미국에서 말이에요. 지금 2019년 이후부터 그 그러니까 미국에 유입되는 여행객 수가 무려 81%나 급감했다고 그러죠. 그 다음에 또 여행 관련 일자리도 110만 개가 감소했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또 금전적인 손실은 아까 이제 금년 연말까지 가면 대략 200조 원 얘기하는데 현재까지는 대략 한 170조 원 그런 경제적인 손실이 나고 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제 여행업계에서 이렇게 서한을 보내고 그런 것은 뭐냐면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7, 8월은 서머 베이케이션 그래가지고 이제 그 계절적 성수기 아닌가요? 저는 거기에 대비해서 이들이 좀 선제적인 그런 대응을 하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런 걸 촉발시킨 것은 지난번 여러분들 모시면 보니까 그 타이틀로 나왔던데 바이든이 마스크 벗고 그 보좌관을 이렇게 걷는 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런 연출을 하겠다 그래서 야 때는 이때다 하고 이제 우리도 좀 풀어줘라 그런 얘기겠죠. 예, 그 다음에 또 5월 14일 현재 미국 그 전체 인구 중에 한 47%가 1차 접종을 완료했고요. 그 다음에 또 36.6%가 2차 접종까지 완료한 그런 마당에서 자, 이럴 때 좀 빗장을 풀어달라. 그런 얘기가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한까지 보낼 수밖에 없었는데 그렇다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보겠습니다. 아이린 위원님, 어떤 내용들이 있었을까요? 네, 짧게 말씀드리면 이제 해외여행 관련해서는 미국의 이제 관광업체가 미국 여행협회 같은 경우 이제 관련해서 이제 해외여행 재개 관련해 가지고 규제 완화 계획을 촉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서한을 전달하다 보니까 이 방안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미국 관광업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1,460억 달러 손실 중이고 또 이번 연도까지 지켜본다면 한 1,750억 달러, 한 197조 정도 됩니다. 그래서 또한 그 일자리도 65%대 증발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번 연도까지 그냥 이대로 있으면은 굉장히 많은 일자리가 이제 증발해 버린다 이렇게 보여지니까요. 굉장히 이 부분을 이제 굉장히 이제 좀 보고 있는 것 같고, 영국 같은 경우도 이제 69% 정도 백신을 1차 접종을 이제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가 굉장히 확산되는 가운데서도 영국이 17일에 이제 봉쇄 완화를 이렇게 또 내놓았다는 거. 그래서 이 부분으로 인해서 오늘 굉장히 여행주들이 많이 상승이 나와줬는데 미국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유나이티드 에어나 아메리칸 에어, 델타 항공 등이 이제 상승이 나와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에서도 여행주, 항공주 굉장히 좋은 흐름이었고요. 또 김부겸 그 국무총리 같은 경우도 백신 접종자 관련해서 해외 여행을 갔다가 이제 자가 격리 같은 경우 이제 면제 검토를 이제 지시를 한다 이런 이유로 이제 관련주들 굉장히 상승폭의 흐름이 나와줬는데 추가적으로 이제 우리가 여름 휴가를 앞두고 이런 여행주나 항공주들이 단기간 또 이제 상승 파동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이쪽 항공 운항 쪽이 회복을 하고 있어서 그런지 지난주 이 뉴욕 시장 같은 경우도 항공주의 반등이 돋보였었거든요. 어쨌든 여행을 모두가 꿈꾸고 있는 상황 속에서 또 우리나라 국무총리도 백신을 맞게 될 경우 자가격리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잖아요. 여행 업계 좀 화색이 돌 것 같긴 한데요. 임광빈 위원과 좀 더 자세히 짚어볼게요. 위원님도 여행을 참으로 좋아하시잖아요. 아, 여행 좋아하죠. 예. 네, 많이 다니고 주말에도 다녀왔는데 주말에 비가 내려서 좀 아쉬웠어요. 그게 좀 아쉬웠네요. 네. 근데 우리가 이제는 주식적 관점으로 이제 봐야겠죠. 오, 네. 제가 여행을 다니다 보니까 국내 여행도 이렇게 가는 게 재밌는데 해외 여행을 우리가 1년 넘게 못 갔습니다. 여러분들 국내선을 가게 되면 지금 불이 막 반짝반짝 거리는데 해외 입국장 가면요 불이 다 꺼져 있어요. 가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잠시 해보겠습니다. 자,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에 여행업계가 서한을 보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정말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1년 동안 앞으로 이번 연말까지 여행을 못 가게 되게 된다면 현재 여행업계가 200조 원대 손실이 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해볼게요. 여행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잠시 시장의 유동성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2020년도에 유동성이 정말 많이 풀렸는데 물가에 반영이 제대로 못 됐습니다. 자, 근데 제가 유럽이 경제가 재개되면, 근데 유럽의 70%는 여행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유럽에서 가장 부채가 많은 스페인이라는 나라가 여행을 활성화시켰죠. 네, 봉쇄령이 풀렸고 오늘 영국이 봉쇄령이 풀립니다. 이제 영국 그리고 이런 스페인 같은 주 여행을 상품으로 하는 이런 관광 국가들이 여행을 하나씩 풀고 봉쇄령을 풀게 되면 유럽의 경제가 재활성화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있어요. 20년도와 21년도에 돈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제가 CPI 지수가 4.2%, 연준이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시장에서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수치의 물가 상승률이 나왔는데 사실 이 부분이 이제 시작점이라는 겁니다. 자, 아직까지 물가가 제대로 반영이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러냐? 원래 돈을 풀게 되면 초과 준비금과 그다음에 지급준비금 이 두 가지를 반드시 갖추게 되는데 20년도엔 이걸 폐지를 했습니다. 제가 여행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자, 이 자금이 어디로 갔냐면요. 가상화폐로 갔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가상화폐가 시장의 유동성을 다 빨아들였고 그동안 바이든 행정부에서 각종으로 돈을 많이 풀었죠. 자, 우리가 지금 돈이 안 풀린 곳이 여행 쪽입니다. 자, 이제 가상화폐라고 하는 이 역할을 거의 다 했어요. 가상화폐는 시장의 유동성, 초과된 유동성을 흡수한 이후에 시장의 통화량을 공급을 한 것입니다. 통화량 공급이 완료가 됐습니다. 가상화폐가 떨어지게 되면 통화량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곳곳에 필요한 곳으로 넘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행업계에도 추가적인 완화 조치가 있을 것이고 미국 정부의 여행 쪽으로 돈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미국도 유럽도 백신을 지금 접종을 완료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못 사는 나라들, 흔히 못 사는 나라들, 후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은 가기는 어렵지만 자, 선진국의 여행이 재개가 되게 된다면 주가적 관점으로 봤었을 때 항상 시장은 선반영을 하게 되죠. 자, 선진국의 여행이 풀리게 되면 후진국까지 여행이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주시장은 다시 한 번 더 활기를 띠게 될 것이고요. 2023년도까지 여행업계는 사상 최고의 호황을 누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지금 전망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잠시 제가 조금 뒤에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오늘도 많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일까요? 지난주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장에서 항공주 일제히 움직였고 오늘 우리 시장에 있어서도 여행, 항공, 더불어 소비주까지 크게 움직이는 모습이 포착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괜찮은 구간이 맞을지 궁금하실 텐데요. 하반기 전망부터 한번 체크해 보시죠. 자, 우리 조은정보위원께서는 여행 쪽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궁금하네요. 예, 우리가 이제 주식 시장에 접근함에 있어서 우리가 구분해야 될 게 있습니다. 현실성, 그러니까 현실하고 또 주가에 반영하는 그 감흥도라고 그럴까? 그걸 우리 구분해서 봐야 돼요. 네네. 왜냐면은 이제 우리가 현실성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실적 발표를 하고 나면 주가가 내리는 경우는 많이 있죠. 예를 들어 삼성전자 그렇고 그런 것들은 이제 뭐냐면 주식에서 소위 말해서 뺐다 껌벌리라고 그러는데 이제 기정사실화 그런 얘기거든요. 그럼 뭐냐면은 이제 재래 소멸적으로 보는 측면이 있어요. 반면에 참 주식이 어려운 건 왜 어렵냐면 주가라는 것은 실물 경기라든가 또 기업의 실적에 먼저 앞서서
한 5, 6개월 정도 선행해서 반영한다. 이것을 그랜저 검증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주식 볼 때 바로 그런 측면에서 봐야 돼요. 자, 그러면 일단 현실적인 걸 보잔 말이에요. 아까 앵커님 질문하신 거. 이 해외여행이 뭐 이렇게 바로바로 이렇게 재개가 되면서 될 것이냐. 저는 거기에서 퀘스천 마크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몇 가지로 제가 요약해드리면, 먼저 그 백신 보급률에 있어서 선진국하고 후진국하고 현격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뭐 선진국까지 교류가 뭐 되는 것은 크게 무리가 없겠습니다만은 또 후진국도 우리가 포함시키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 백신 접종률 불균형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다는 얘기죠. 당장 여행이 막 재개되고 그러기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물론 백신을 맞는 게 낫다고 얘기가 많이 나오긴 나오는데 이건 아직 완전히 정복한 그런 상태가 아니거든요. 얼마든지 또 변이가 많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게 이제 백신 여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세계적으로 그것이 다 공통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그런 백신 여건은 현재까지 만들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뭐 이러다 보니까 뭐 유주 여건도 뭐 나온다,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뭐 화이자 그 백신 맞으러 미국 여행 상품도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은 사실 좀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이 백신이 뭐 그냥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제 국가별로 입국했을 때 격리 기간이라든가 어떤 조건 그런 것이 상이하다. 그러니까 이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현실이 하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백신이 나오면서 코로나19는 정복할 수 있다. 그런 컨센서스가 뭐 전 세계적으로 형성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공주라든가 여행주라든가 이런 쪽이 좀 매기가 일어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단기간에 확 그렇게 잡아줄 수는 없는 부분이긴 하겠습니다. 확실히 백신 접종 속도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잘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가운데 아이린 위원께서는 하반기 전망 어떻게 예상하고 계시는지요? 네, 뭐 조은 초보님하고 네. 의견 비슷하긴 한데요. 일단 여행주 관련해서도 이제 여행 수요 관련해서는 뭐 굉장히 보복 소비가 좀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여행 수요 회복 사이클이 아직까지는 또 유효하다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뭐 여름 같은 경우는 휴가를 또 앞두고 있고요. 또 미국 같은 경우는 7월 4일에 독립기념일입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성인 70%를 백신을 일단은 맞게끔 하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그 전까지 이달 다음 달까지 여행 관련주나 항공 관련주들이 미국 시장에서도 그 우리 시장에서도 같이 동반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항공주 같은 경우는 뭐 LCC 중심으로 이제 저가 항공, 물론 실적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오늘도 장 끝나고 난 뒤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실적은 굉장히 안 좋았지만 기대감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상승이 유효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여행주도 마찬가지로 뭐 여행주 굉장히 많은데 일단 1등 주자가 달리면서 2등, 3등 주자도 함께 조금 더 상승이 나올 수 있다 보여지니까 단기적으로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코로나19 백신이 지속적으로 이제 접종이 확대되는 상황이고, 또 그러면서 이제 백신 여건이나 또 뭐 트래블 버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국가 간의 이제 자유로운 이동을 이제 허용하자 이런 논의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이제 주가가 관련주들이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고, 과거에도 이제 뭐 전염병이 돌고 나면은 이제 여행주나 레저 관련주, 또 여행 관련주, 호텔, 뭐 항공, 카지노 이런 쪽이 섹터가 동반 상승이 나와 주었기 때문에 그런 쪽들도 이제 한번 단기적으로 한번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네, 종목별로 잘 골라낼 수 있는 지혜도 필요해 보이네요. 자, 그렇다면 임강빈 위원께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아까 전에 또 긍정적인 이야기 해주실 것으로 살짝 예측이 되긴 했었는데요. 네. 자, 우리가 주가적 관점으로 볼 때는 실적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네. 자, 근데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피해를 본 업종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업종이 콘택터 업종인데, 오늘 자동차 종목들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자동차 종목도 여러분들 실적 발표 어떻게 된지 아시나요? 전부 다 엄청난 대박이 났습니다. 100% 가까운 영업이익, 순이익이 나고 있는데, 자, 이게 왜 그러냐면 기저효과라는 것입니다. 여행 업종도 기저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여러분들 기저효과라는 단어 들어보셨는데 조금 어려우시죠? 제가 기저효과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해드리고 여행 업종에 대한 앞으로 방향성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기저효과가 뭐냐면 경제 지표에서 우리가 이 어떤 걸 평가를 할 때요, 기준 시점이 있고 비교 시점이 있어요. 이 기준 시점과 비교 시점에 따라서 상대적 수치가 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여행 업종이요, 작년에 예를 들어서 100억을 벌었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근데 재작년에 19년도에, 자, 다시 얘기할게요. 19년도에 A라는 여행 업종이
100억의 순이익을 냈는데 20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영업이익이 1억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마이너스 99%가 났다라고 기사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이 여행업계가 올해 영업이익을 만약 50억만 내게 되더라도 영업이익이 5만 5천%가 증가했다라고 이렇게 기사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저효과입니다. 자, 분명히 100억을 벌었던 회사가 1억을 벌게 되면 못한 거예요. 그리고 1억을 벌다가 50억을 벌면 잘한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기존에 100억 정도를 벌었던 회사가 50억 정도를 벌게 되면 사실 그렇게 잘한 건 아니죠. 하지만 주가는 폭등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저효과인데 우리가 여행주에서 이런 것들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 그게 바로 지금부터 하반기까지 시점이니까 자, 지금부터 여행 관련된 부분들 조금씩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이 좀 전략적으로 잘 관심을 담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채팅방에도 여행도 가고 내 주식도 가고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 많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여행도 가면서 어떻게 또 우리가 수익도 많이 낼 수 있는지 그쪽 종목에 대한 시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조은종 의원님. 네. 어떤 종목으로 우리가 여행을 떠나게 해볼 수 있을까요? 노란 풍선 띄워볼까요? 노란 풍선이요. 너무 좋죠. 그래서 제가 관심 있게 보는 건 네. 저는 큰 종목을 좋아하는데 사실 여행 그런 업종에서 탑픽은 하나투어죠. 근데 하나투어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탄력이 둔한 것 같고 아까 방금 제가 약간 뭐 코믹하게 말씀을 드렸으면 저는 첫 번째 노란 풍선을 꼭 꼽습니다. 자, 노란 풍선 차트를 보면서 제가 기업 내용을 설명 안 드릴게요. 뭐 거의 다 대동소이하니까. 예, 이때 여기서 황미끼가 참 포착했던 거예요. 저와 함께 시면 잘 아시겠지만 음선 세계에서 포착해가지고 급등이 나왔는데 그 다음에 또 이제 많이 내렸죠. 그리고 또 여기서 또 한 번 두 번째 세컨 타임 포착해서 올라오기는 올랐는데 제가 왜 이 종목을 하냐면 이제 우리가 지금 이거 여행 업종에 대해서 앞으로 그랜저 검증을 보자 뭐 그런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선 반영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다. 주봉을 보아도 지금 이게 전고점에서 좀 누르고는 있지만 이게 좀 발산이 아직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 전고점만 뚫게 되면 한 번 더 레벨업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 있고 월봉을 보아도 여기서 이제 적산병이 나오기는 나왔는데 지난달 이 양봉이 크지도 않고 거래가 감소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아직 발산이 나오지 않았다 봐집니다. 그래서 노란 풍선 같은 경우 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고 역시 이제 항공주에서는 대한항공이다. 대한항공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은 이것도 거의 노란 풍선과 거의 비슷한 패턴이에요. 지금 3종 고점에서 뚫느냐 못 뚫느냐 그 찰나에 있는데 저는 뚫을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다만 여기서 이제 좀 많이 이격이 벌어졌으니까 뭐 급히 따라가는 것보다는 한 템포 쉬었다가 눌렀을 때 대략 한 뭐 28,000원대 그 가격대 오게 되면 관심을 두는 전략이 좋다. 조금 매크로하게 월봉을 보실래요? 월봉도 이제 황미끼에서 주로 포착하는 게 이런 3스타 뭐 이렇게 음선 뭐 이런 것들인데 역시 이것도 발산이 안 나오고 이 3스타 음선이 나올 때 거래가 감소했거든요.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노란 풍선 하나 띄워주셨고요. 함께 띄워주신 종목이 대한항공이었습니다. 이 부분 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아이린 위원님께서는 어떤 종목 지금 매우 매력적이다라고 느끼고 계실까요? 네. 백시케이션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백시케이션이라고 있습니다. 예, 백시케이션? 백신과 베이케이션의 합성어인데요. 지금 백신 접종률이 굉장히 상승이 나오면서 그 뭐 여행 업체에 굉장히 예약 문의가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참좋은 여행이라는 이제 여러분들 다 아시는 여행사인데요. 참좋은 여행도 굉장히 뭐 실적 관련해서도 부진한 이슈가 많았고 또 우리가 하나투어나 모두투어 하지만 이제 실질적으로 매매를 할 때는 하나투어보다는 모두투어가 좀 상승폭이 또 급등 파동이 잘 나와주죠. 아무래도 하나투어는 시총이 좀 있다 보니까 좀 무겁고요. 근데 동반 상승이 가능하다 보여지고 참 좋은 여행이 먼저 치고 나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하나투어나 모두투어도 같이 함께 움직여 줄 것이라 보여지는데요. 참 좋은 여행 같은 경우 지난해 11월 말에 한번 또 이제 그 홈쇼핑에서 전략적인 그 상품
내놨었는데 이번에 2탄으로 하와이를 가는 뭐 해외 신혼여행 패키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9월에 이제 가는 상품인데 이제 관련해 가지고 이제 보니까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 그리고 인기도 굉장히 많고요. 단기적으로 저는 이제 뭐 중기적으로도 좋지만은 일단 모든 종목들이 업종들이 지난주 같으면 뭐 식품주들 굉장히 많이 갔다면은 한파동 그리고 또 쉬어가는 흐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세가 좀 분출할 때까지는 좀 홀딩하면서 좋은 여행 같은 경우 14,000원에서 15,000원, 16,000원 이상 한번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하나투어 보시면은 오늘 굉장히 의미 있는 상승이 나와줬는데 하나투어와 모두투어도 여러분들 뭐 보유하신 분들도 좀 끌고 가시면서 단기적으로 한 10%에서 20% 그리고 중기적인 전략은 조금 더 흐름을 살펴보고 가져가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계속해서 나를 여행 보내줄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임광빈 위원님, 네. 좀 더 우리가 잘 노려보자라고 하셨는데 어떤 종목으로 좀 노려볼 수 있을까요? 저도 두 가지 정도 보고 있는데, 예? 네, 저는 여행하면 무조건 유럽 쪽을 좀 중심으로 해서 봐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유럽 하면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게 참 좋은 여행입니다. 이 유럽에 가장 많은 상품을 판매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유럽의 대부분 70% 이상이 지금 관광산업을 하고 있어요. 사실 유럽이 코로나에 가장 직격탄을 맞은 이유 중에 하나는 관광산업이 대부분인 나라에 코로나를 통해서 봉쇄령이 내려졌기 때문인데 그러면서 참 좋은 여행도 많은 직격탄을 받았습니다. 자, 앞서 이렇게 두 전문가님께서도 참 좋은 여행에서 말씀을 주셨지만 저도 여행주를 얘기를 했었을 때 타피로 꼽는 종목은 참 좋은 여행이고 참 좋은 여행과 노랑풍선 이 두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무엇이냐면 자, 항공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행주 하게 되면 항공주도 같이 볼 수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립니다. 달러가 약세를 보이는 이 구간대에서 국제유가가 앞으로 많이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항공주는 매력이 좀 떨어진다. 왜냐하면 유가가 상승하게 되면 비용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유류 활동료가 나가게 되죠. 그렇게 되면 좀 여행 비용, 특히나 항공주 같은 경우는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항공주보다는 여행주 쪽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지시는 게 제 개인적으로는 좀 더 매력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지혜들 잘 차곡차곡 담아 보신 다음에 한번 공략해 보셔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오늘 저희 여행, 항공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정말 여행도 가고 수익률도 잘 갈 수 있는 그런 날 끝까지 저희가 희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장도 이어지고 우리는 또 어떤 전략으로 투자를 해야 할까요? 내일 함께 살펴봐야 할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동차용 반도체 품귀 사태 계속해서 연이어 이슈로 나와주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 일부 공장이요. 오늘부터 내일까지 또 이틀간 휴업을 하는데요. 이번에는 에어백입니다. 에어백 관련 반도체 공급 불안정으로 투싼, 넥소, 아반떼, 베뉴 생산하는 공장 가동 중단이 되고 기아 역시 스토닉 등을 생산하는 공장 가동이 중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까지라고 하니까요. 이 부분도 잘 참고해 보시죠. 자, 이어서 다음 이슈 보겠습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요. 내일 공공주택공급기관 수장들과 만나서 2.4 주택공급 대책의 추진 현황들을 점검하고 또 협조 요청을 보낼 것으로 보입니다. LH, SH, GH 등의 사장 등과의 간담회가 펼쳐질 예정이니까요. 어떤 이야기들이 논의되는지도 한번 지켜보시죠. 이어서 다음 이슈 보겠습니다. 자, 회사와 임금 협상 결렬을 선언한 삼성디스플레이 노동조합이 쟁의권을 획득한 데 이어서 계속해서 집회를 이어가면서 사측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내일 사측 규탄 집회가 열리는데요. 삼성 창립 이래 처음으로 파업이 발생하게 될지 이 부분을 놓고 주목이 되고 있으니까요. 함께 살펴보시죠. 이어서 다음 이슈입니다. 자, 1분기 경제지표도 속속들이 발표가 되고 있는 가운데 현지 시간 18일 유로존 1분기 GDP 그리고 일본의 1분기 GDP도 발표가 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 이런 경제지표까지 함께 참고하시면서 내일장 투자 전략 세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따끈따끈한 종목들 들고 돌아오겠습니다.